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타격이 심해지는 코로나 방역법이 나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힘을 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해지려면인데요.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를 골똘히 연구해 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우선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들 뒷바라지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앞만 보고 살다 보니 행복이라는 것을 사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죠. 저의 행복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알아챘을 때는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오랫동안 그 말씀이 어떤 상황과 상태를 말하는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비워지고 깊은 곳까지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그 낮아짐으로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들의 감사함을 입술로 말할 수 있었고 그 낮아짐으로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고 그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아웃 되어서 일어날 수 없었던 경험이 제게는 행운이었고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의 통증의 고통은 살을 깎는 고통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나의 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비로소 나의 몸과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비결을 알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심리학 전문가이신 최인철 교수님, 김현옥 교수님, 이시영 박사님, 박상미 교수님, 유은정 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 프로이드, 칼 융, 펄스, 벤 샤르, 셀리그만, 메슬로우, 에드 디너, 빅터 프랭클, 아들러 이런 분들의 책을 읽고 공부하여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공통점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로 행복하려면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럽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하고 깐깐하게 채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자신이 자신에게 너그러운지 내면의 소리를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내야 비로소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답니다. 둘째, 행복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때 나옵니다.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만을 위해서 즐거움도 없이 끊임없이 감정적인 고통에 시달린다면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전국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해서 전국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마음은 공허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와 교사들은 대학만 가면 행복이라는 신세계가 펼쳐 있을 것처럼 현재의 즐거움은 희생하고 오로지 성적을 올려서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하는 기쁨은 잠시 직장을 위한 준비에 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즐기면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어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을 하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특별한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행복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의 행복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성공을 하게 되면을 외치지만 실상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게 되어도 행복 지수는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취주의에 빠져 있고 목적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서적인 파산 상태가 물질주의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넷째, 행복해지려면 몸을 많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묵상도 필요하지만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것, 즉 특히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운동했을 때 행복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여행을 많이 권합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들을 경험하는 것은 행복감을 월등하게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행복해지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답니다. 좋은 관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좋은 인간관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로 행복해지는 조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한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